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뉴욕 증시 밤사이에 하락했습니다. 네, 하락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듣고 있는 것처럼 금리와 또 유가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시장에서는 자리 잡고 있고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잠시 멈춤이라고 하더니 또 공격하겠다,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유가가 WTI 기준으로 104달러, 그리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물이 4.6 넘은 거는 며칠 됐고요. 그리고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 전 그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엇갈렸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는 좀 쉬어갔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텔의 주가, 인텔은 이제 어제 이제 탄 CEO의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의 뭔가 해결책을 찾았다, 되게 뭔가 기대할 만한 이야기를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주가는 2% 올랐고요. 어제는 헬스케어,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과연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이제 이 국채금리에 있어서의 불안감을 가져야 하는 건지, 뭘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건지, 시장에서는 다양한 시그널들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 지난번 저희가 깨진 공식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금리, 유가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주가 오르는 거 맞아?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우리 김효진 박사님을 모시고 또 지금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가름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오늘 월가 뉴스레터 통해서 또 밤사이 있었던 소식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죠? 네. 근데 그 상황이 우리가 사실 어제 오늘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뭔가 이제 유가도 100달러 아래에서 뭐 90달러 이렇게 해서 움직이다가 이제 100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국채 금리가 4.5를 넘어 4.6, 뭐 30년물은 5%를 넘어섰고. 네. 이거 뭔가 숫자가 이전보다 더 부담스러워졌는데 시장은 어때요?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정도 버틸만한데? 이런 오늘은 상황이에요?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다. 왜 버텼다. 그러냐면 이게 계속 지금 하드웨어 쪽이 안 좋았잖아요. 네. AI 하드웨어 쪽이 반도체를 포함해서 네. 뭐 CPU라든지 광통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안 좋다가 간밤에는 그래도 일제히 조금 반등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도 충분히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줬다는 점이 네. 저는 시장의 고무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장 초반에 저희 구독자분들과 라이브를 하면서 반도체가 올라오네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바뀌었나요? 다시 이제 금리가 좀 급락하는 일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장중에 마이크론이 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면은 매크로가 좀 바뀌었나요? 하고 봤는데 4.6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이러면은 이거는 상방을 열기는 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올라가긴 해도 예. 뭔가 제한이 있겠다. 예. 그래서 이게 계속 그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4.5까지는 그래, AI 중요하니까 AI 가라. 이렇게 보내줬는데 4.6이 가니까 야, 지금부터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니? 이 숫자는 좀 아니지 않아? 예,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고요. 뭐 매크로 생각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머리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계속 금리와 유가의 흐름들을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사실상 오늘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라서 거의 뭐 없는 하루였다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날이라서 이거는 그냥 그 전에 어떤 리밸런싱 과정에서 어제는 소프트웨어 좀 가고 오늘은 하드웨어 좀 가고 오늘 밤에 진행될 엔비디아 D-Day에는 또 이 시간에 실적 발표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또 분위기가 또 다를 겁니다. 아마 소강 상태 지속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그 월가의 구루들과 아이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강세론 그리고 약세론, 그리고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을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시장의 개괄적인 맵부터 보시면요.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0.6%, 0.8%, 0.7% 밀렸고요. 러셀 2000은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폭을 많이 늘렸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고꾸라졌습니다. 여기서 딱 이제 천장이 보이죠. 아무래도 금리 4.6%는 부담스럽지 않니? 라고 하면서 시장이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올랐고요. 인텔 올랐고요. 그 하드웨어 섹터에 샌디스크도 올랐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섹터가 좀 살아났어요. 그래서 계속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쏠리나? 라고 우려는 아니죠.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도 좀 충분히 올라올 그런 모멘텀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 하드웨어에 비하면 너무 약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쪽이 계속 올라오기엔 약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조금은 타협이 돼서 간밤에는 하드웨어 쪽으로 다시 저가 매수가 유입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헬스케어, 에너지 쪽으로 돌고 있는 거, 유틸리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으로 돌고 있는 건 여전히 금리를 두려워하는 수급이 조금씩 좀 강세장의 어떤 주식으로 가자 했던 것보다는 이제 채권이라든지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해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또한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러셀 2000 쪽에서도 하드웨어 쪽이 괜찮았네요. 블룸에너지, 크레드 테크놀로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이 외에는 뭐 이렇다 할 섹터나 종목의 움직임은 크게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뭔가 대규모 자금을, 신규 자금을 계속 밀어넣기는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보시면요. 4.67이에요. 부담돼요. 이거는 좀 그렇죠. 부담스럽죠. 이게 금요일이었고 4.5 밑에 있다가 금요일에 4.59까지 올라오더니 이제는 4.67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다가 뭐 4.78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거는 진짜로 시장이 겁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봐야겠죠. 보통 저렇게 금리가 네. 4.5 넘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좀 유가 올라가는 거를 좀 방어하고 금리 올라가는 거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하겠지. 타코 드시잖아요. 예. 근데 왜 안 하지? 어제 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간 어제 이 시간쯤에 나왔던 게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타코가 안 먹히자. 예. 아 모르겠다. 나 그냥 하라는 거 할래.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심했던 것 같아요. 음. 예, 오늘은 본인이 활용했던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코라고 생각하는 네. 이란에게 공격을 연기하겠다. 음. 근데 그게 타코가 거의 확실한 게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막 카타르랑 사우디가 막 요청했다 그랬잖아요. 네. 아 내일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어. 우리 내일 공격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러더라고. 우리가 그랬나? 예정 있었나? 네, 그래서 지금 뭔가 하나 던져봤는데 그래도 하드웨어가 좀 올라오네. 시장이 좀 안정을 찾나?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 빠지네. 결국에는 금리가 쉽지 않네라고 하면서 오늘은 베센트가 나왔습니다. 네. 네, 베센트가 나와서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역시 베센트. 네. 네. 그래서 지금 노력은 계속 하고 있고 뭐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금리가 속락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걸 다들 가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죠. 결국에는 이 물가가 104달러, 유가가 104달러까지 올라오는 상황에서 금리의 속락을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그래서 99, 그래서 금값은 1.59% 하락, 비트코인도 최근에 조정, 계속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내용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가계의 주식 보유량의 증가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네. 이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맞아요. 한데. 한미가 한 배를 탄 거죠. 우리 지금은 대주식의 시대임을 한미 이제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을 방어해야 하는 책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이유가 명분이 분명히 미국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각국의 정부들이 다 있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 정부도 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려면 그러면은 이제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시장에 부양을 계속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하드웨어 쪽이 또 조금 힘을 받았지 않았나 싶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은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AI 하드웨어 섹터의 긍정적인 최근에 주도주 섹터의 긍정적인 이야기들 정리해 본 건데요. 호르무즈의 폐쇄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 지금 금리가 4.6%를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유가 상승,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채권 수익률 상승이 단기적인 증시 조정을 촉발할 수는 있지만 EPS 전망치라든지 AI 투자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여전히 이 정도의 금리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단기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위협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 추세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AI가 이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도이체방크에서도 더 사면 된다. 지금 상황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 금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던 사람들조차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위험자산은 여전히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본인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이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직 뭐 금리 인상 한다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금리 인상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 지표,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경제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의 회복력은 특별히 놀라운 것이 아니라 최근의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더 사면 된다라는 얘기를 또 도이체방크는 하네요. 더 사. 네. 현금이 없어요. 이거 어떡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샌디스크 이제 뭐 워낙에 잘 올랐던 종목 중에서 또 제일 잘 오른 종목이 샌디스크잖아요. 목표 주가 이거 숫자 맞아요? 앞에 앞자리 잘못된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론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EPS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실적 전망치가 계속 이 금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티그룹이 샌디스크에 대한 목표가를 50%나 상향했습니다. 2025달러까지. 지금 1383달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50%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이 자신감을 좀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오프닝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인텔 CEO는 파운드리 지금 성과가 나고 있다. 지금 내가 감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프탄 CEO가 과거에 이 반도체 기업들에서 계속 있었던 그런 CEO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도 본인이 판단하기에 수율이 나오는 방법을 조금씩 찾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인텔의 주가도 반등에 성공했다. 그리고 뭐 이건 다 아시죠? 노무라 증권의 삼성전자 59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 이런 지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반도체가 영차영차해서 이 시장의 금리와 관련된 우려를 무너뜨려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역설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저는 더 확실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확실한 쪽이라면 이제 실적에 대한 그렇죠. 담보가 되어 있는. 사실은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게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성장주를 뭐 로봇, 바이오 뭐 이런 쪽을 보실 수도 있고 근데 누군가는 실적 성장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성장하는. 근데 지금 반도체가 거의 지금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고 이 정도의 금리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EPS를 만들어내는 선택지는 AI 하드웨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고금리 상황이 이쪽으로 더 쏠리게 만드는 그런 선택지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강 세장에 대한 항복 예고 신고가 나왔다라는 얘기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항복 섹션이 이제 약간 부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좀 가져다 드린 건데 여러분 필터를 살짝 끼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다가 주식 매수를 위해서 지금
현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예. 매일 막 조 단위로 돈이 들어서 이 예, 돈이 그러니까. 대체 어디 턴 거야 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어.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현금 보유 비중이 4% 미만으로 떨어지면 매도 신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현금 비중이 4.3에서 3.9로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이제 여력이 조금 줄어드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사실 증시가 이렇게 계속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게 CTA 펀드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추세 추종하는 펀드인데 네. 내가 만약에 추세 추종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라고 했을 때 지금의 추세를 계속 따라서 계속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솔직히 지금과 같은 금리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쵸. 예, 지금 지수가 여기까지 계속 우상향을 계속 그렸는데 여기서 계속 간다라는 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고 누군가는 지금 시점에서 쉬어갈 때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뭐 이럴 때 항상 나오는 마이클의 버리도 있죠. 그러면서 이건 그냥 버블일 뿐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예전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분이 봤을 때 지금 상황이 AI를 뭐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걸 배제하고 그냥 이쪽으로 계속 몰려가는 거는 이거는 항상 버블이었다. 역사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마이클 버리의 의견인 거죠. 뭐 물론 우리는 아니 EPS가 이게 압도적으로 다른데 네. 이게 당연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이클 버리는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고 이게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의견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 뭘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어때요, 지금? 그래서 소프트웨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오로알 나띵이라는 거예요. AI 주식 그리고 그걸 해지하기 위한 에너지 주식. 사실 에너지도 해지도 아니죠. AI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 거의 지금 0이에요. 0. 2027년 EPS 전망치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두 개 빼고는 사실 볼 게 없는 것도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가 유가 뭐 이런 에너지라면 그렇겠죠? 사실 단기적인 거고 네. 전력 쪽에 있어서 뭐 에너지면은 에너지 같은 섹터 에너지인 거고 크게 넓게 보면 되고 네네네. 근데 그게 다 저는 상충한다고 봐요. 상통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했지만 저는 유가는 원래 당연히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자산 가격들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돈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AI에다가 투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AI 투자를 멈출 수가 없고 돈은 더 찍어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인데 근데 그걸 우리가 굳이 강제로 더 끌어올릴 필요는 없죠. 예. 근데 그걸 전쟁 때문에 조금 더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투자자들은 AI와 에너지 두 개만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 모멘텀 팩터에 대해서 급격한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 등장한 미국의 대체제가 소프트웨어였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얘기했고 마이클 버리도 얘기했던 게 이거 너무 과도하다. 속도가 과도하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 속도를 이렇게 제어하는 구간들은 분명히 올 겁니다. 계속 지금과 같은 구간들이 올 거예요. 뭐 그게 트리거가 금리가 됐든 유가가 됐든 저는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뭐 금리도 뭐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떤 그 조정의 트리거로 만들 수 있는 가치 중에 하나라고 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버리고 소프트웨어로 갈아타는 게 맞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올라온 배경을 보니까 그 왜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콜옵션, 풋옵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드웨어 쪽에서는 콜옵션이 이제 청산이 되면서 그게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 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관들이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드웨어 쪽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파는 거다. 파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방법이 있죠. 다른 걸 더 채워서 다른 게 올리는. 비싸지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 팔고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9거래 연속 매도가 엄청난데 맞아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라서 비중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비중 조절을 위해서 파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죠. 그러니까 안 좋게 봐서 파는 게 아니라 네네. 어쩔 수 없이 그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룰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의 반도체 소프트웨어도 약간 그런 그런 움직임. 느낌으로. 근데 오히려 반도체를 판다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사서 그 밸런스를 맞춘다. 그런 의견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걸 이렇게 활용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게 보면은 너무 소프트웨어 주주분들에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뭐 이렇게 활용되는 거니까. 아, 이렇게라도 활용되면 뭐 뭐 좋죠, 그렇긴 뭐. 하죠. 사주면 무슨 이유로도 사주면 땡큐예요. 사주면 그러면은 땡큐. 이게 다시 말하면 어쨌든 소프트웨어의 천장이 제한된다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그럼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서 진전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 근데 지금 단순히 기업 가치 평가만으로 밸류에이션만으로 매수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AI 관련 수익원이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야만 그래야만 소프트웨어를 상방을 더 볼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계속 상충하면서 반도체 쪽에서는 계속 EPS 성장에 대해 좋은 의견이 나오고 소프트웨어는 이게 사실이 맞아? 이거 우리가 믿어도 돼?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은 그 밸런스가 살짝 또 하드웨어 쪽으로 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부담되는 시장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입니다. 네. 30년물이 2007년 7월 이후에 최고치다. 이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금융위기.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럼 금융위기 수준인 건가? 뭐 굳이 비교하면은 뭐 금리가 금융위기랑 똑같은 건 맞죠. 2007년 이후에 최고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밸런스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 연이틀 갔다가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는 반도체 쪽으로 다시 향했는데 그러면 반도체를 다시 고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금리가 그 상단을 막을 수밖에 없다가 대답입니다. 그래서 로이터에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금리 동결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전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도 저희가 생각해도 금리도 동결할 것 같고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울프 리서치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네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게 어쩌면 트럼프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걸 수도 있다. 다른 쪽으로 또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전쟁 재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울프 리서치의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네. 나름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금리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확실히 파월 때와는 의견이 좀 달라졌어요. 파월 때는 계속 이럴 때가 오면 파월 탓 하면서 SNS를 올렸지 않습니까? 이젠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워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워시가 알아서 잘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파월이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금리를 압박하면서 이거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워시라는 사람은 최근에 이제 물론 파월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지만 워시는 최근에 트럼프가 임명을 했고 그리고 분명히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겠죠. 그래서 트럼프 내각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인상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시를 믿겠다라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금리와 유가가 시장을 부러뜨리는 그런 임계점이 어디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5% 얘기를 합니다. 10년물 기준이요? 네, 10년물 기준 5% 그리고 유가 115달러 넘어서면서 전고점을 또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구간들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조금씩 조심조심 하면서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미국과 또 이란 얘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에게 연계된 유조선을 납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걱정을 좀 덜 하려면 그냥 이것만 끝나면 되거든요. 전쟁. 이거 끝나면 밸류에이션도 더 올릴 수 있고 금리와 유가도
아주 강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미국이 어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뭐 공격을 연장한다, 연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들 중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 연계된 유조선을 납포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긴장감이 감도는 호르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뭐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뭐 똑같아요. 지금까지의 입장이랑 우리는 이란과 협상 중이다.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 그치만 우리는 추가 공격 카드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쟁부에서는 우리는 이란 공습 재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정권을 갖고 있다. 라는 보도를 하면서 도대체 뭐 이걸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개가 됐고요. 다만 이제 또 여기서 나온 사람이 벤스입니다. 항상 이럴 때 벤스가 나와서 좀 수습을 하죠. 착하게 얘기하는 거. 예, 약간 그 역할을 나눈 것 같아요. 넌 착하게 얘기해, 넌 명확하게 얘기해. 맞아요. 뭐 이런 거. 예. 벤스는 군사 작전은 그 옵션 B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랜 B. 예, 플랜 B다. 예.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는 하지만 이건 또 그거겠죠. 야,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어떡하냐. 너라 나와서 좀 뭐 얘기라도 해라. 예,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서로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시장을 조금 제어시켰습니다. 네. 예, 이란의 반응을 보니까 미국의 공습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 뭐 나 안 믿는다 그냥 그거 위장된 강압이다라고 똑같은 반응을 내놨고요. 그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중동 국가들이 요청해서 안 했다 안 한다 했잖아요. 근데 중동 국가들은 우리 잘 몰랐어요. 아니, 가만히 있지 좀. 뭐 이런 그냥 얘기를 그냥 트럼프가 좀 이렇게 평화적인 얘기할 때는 다들 그냥 그렇다 맞춰주지 좀. 그렇다 예. 쳐 그렇다 쳐 이렇게 해줬으면 예. 좋겠어. 근데 이거 보면은 트럼프가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 엄청 욕했잖아요. 네. 언론은 완전히 미쳤다 이러면서 맞아요. 이게 서로 그 알게 모르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긁는 거. 예.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이제 뭐 언론이라는 게 그쵸, 지지하는 언론의 역할이. 언론도 있고 예. 반대하는 그런 역할도 거니까. 있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유럽에게 또 이란 금융 제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같이 좀 노력을 하자. 이거 풀기 위해서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는데 나토가 호르무즈에 병력 파견을 검토한다. 그러니까 저도 이 소식 보고 이거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지금 7월까지 봉쇄될 경우에 7월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7월까지 봉쇄될 경우에 해상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병력 파견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근데 또 안에서 의견이 좀 갈린대요. 의견이 갈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요걸 주장하고 있는 나토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서베이를 해봤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열릴까요? 이거를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뭐 예측해 보는 거죠. 두드려 보는 거죠. 그들이 어쨌든 계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면은 뭐 유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를 살짝이나마 예측할 수 있으니까 네. 6월까지는 44%, 5월은 10%, 50% 이상이 5월, 6월 안에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려도 한 6월쯤이면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럴 이렇게 수 봐야 있죠. 되나? 예. 어떤 유가의 상승 곡선을 6월까지로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22%는 3분기, 5%는 에이, 올해 넘기는 건 5% 정도밖에 안 돼.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여름 내 재개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게 좀 맞기를 기대하면서 조금만 시간을 우리가 아슬아슬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베센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센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압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거 걱정하는 거 압니다. 근데 지금과 코로나 때는 다릅니다. 이때 코로나 때 본인은 코로나 때 왜 연준이 이거 물가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막 시장이 그리고 연준이 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했던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급 충격은 아주 단기간에 풀릴 수 있다.
라고 보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공급망 충격이 그쵸.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돈을 풀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예. 그때처럼 막 풀지 않는다. 돈을 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지 않는다. 근데 그때보다 조금 더 심각한 공급망 충격이 있다면 그건 그때는 그렇죠. 그냥 뭐 살짝이었다면 지금은 미국이 주최한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쟁이 곧 끝난다라는 것을 좀 전제한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조만간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 디플레까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네. 이 상황을 좀 각자 해석을 해보면서 이 시계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엔비디아 네. 실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의 시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계속 똑같은 얘기를 아마 시장은 반복하게 될 거고요. 내일 본장에서도, 오늘 저녁 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에 관심이 쏠리면서 아마 막 어떤 수급의 이동이 막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0.7% 오늘 소폭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AI 하드웨어 쪽에 좀 안도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양봉을 만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수익성 얼마나 좋아지느냐 향상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베라루빈의 생산량 증대 시점 2026년 하반기로 보고 있는데 요 타이밍 어떻게 젠슨 왕이 얘기하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엔비디아도 사실 녹록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다른 비용들 유가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과연 그 마진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한 75% 이상의 이 높은 숫자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가 중요 포인트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1조 달러 매출 전망치 업데이트, 특히 포함되지 않았던 렉 판매, 그리고 CPU의 기여도, 그리고 TPU와 ASIC 칩들과의 경쟁 구도 변화 이런 것들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젠슨 왕이 좀 얘기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내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HSBC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325달러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한 이유는 여기 보시는 대로 다 실적 전망치를 상향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 전날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건 확실히 엔비디아를 나쁘게 보는, 엔비디아 실적을 나쁘게 보는 IB는 지금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변동이 엔비디아가 GTC라든지 실적 발표를 하든지 그 이후에 사실 속스 대비해서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뭐 이번에도 사실 주가가 그 이벤트 효과로 인해서 막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거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CPO라든지 CPU라든지 이제 계속 엔비디아가 계속 점지를 해주잖아요. 네. 지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비싼 게 이겁니다. 지금 앞으로 이게 중요해질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특히나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GPU 업체니까 베라 루빈 중에 루빈을 만드는 업체인데 베라가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시장을 좀 납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CPU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근에 13F를 보면 코어웨이브 지분을 좀 증가시켰고요. 코이어런트 신규로 진입이 됐습니다. 이렇다는 건 광통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 뭔가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제네레이트 바이오메디신이라는 종목을 추가했더라고요. 그 뭐예요? 비중이 크진 않지만 AI 바이오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이 침체된 바이오를 좀 구해줄 수 있는 뭔가 동아줄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내일 네. 상황을 지켜보시죠. 내일은 저희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우리 명선님께서도 함께 확인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김장렬 본부장님 모시고 또 내용 볼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이 이거 뭐 열었는데 이거 뭐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 IO라고 읽는 거예요? 네네네. IO? IO 맞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 컨퍼런스? 컨퍼런스, 개발자 발표회, 개발자들 앞에 이렇게 또 모아놓고 하는 네. 건데 어제 이제 다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구글이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보여줬습니다. 뭐 되게 많이 변하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근데 좀 재밌는 포인트들, 의외로 또 국내 기업들이 몇 개 언급이 또 되기도 했고, 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뭐 알파벳의 주가는 어제 또 좀 가다가 이 결국엔 알파벳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사이에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에 분위기를 탄 거죠. 네. 오늘은 하드웨어 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뭐 제미나이의 MAU 뭐 급증하고 있는 거 이거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그쵸. 네, 계속해서 이 그거죠. 월간 활성 사용자, 네. 월간 활성 사용자가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AI 모드 저도 요즘 이거 진짜 많이 쓰는데. 구글 AI 모드 누른 다음에 거기다가 검색하는 거, 그거 진짜 편하잖아요. 근데 제미나이에 검색하는 것과 구글에 이제 AI 모드를 눌러서 검색하는 것에 그 결과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요? 저는 아니, 똑같은 줄 물어보는 알았어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약간 제미나이가 대답하는 거랑 다를 것 같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제미나이는 나랑 계속 1대1로 소통하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나한테 거니까. 뭔가 커스터마이징된 어. 대답을 해주곤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검색 모드가 AI로 해가지고 검색하는 양이 엄청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 뭐 두 가지 툴이 있다는 거는 또 네. 구글의 어떤 장점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토큰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6월에 제미나이 3.5 플래시 버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6월에 그래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코딩 역시나 지금 이 3대장 있잖아요. 엔트로픽과 오픈 AI와 구글 입장에서는 그 코딩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 코딩 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AI를 제공해야만 이 인프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네. 보는 거고, 실제 에이전트 작업, 확장된 도구 사용 등의 모든 면에서 제미나이 3.1%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 그래서 뭐 토큰도 많이 나오고 4배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초당 289개의 토큰을 출력한다는 거는 이거 쓰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토큰이 나온다는 거니까 결국 이거 다 도대체 메모리는 또 얼마나 필요할까 이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제미나이 스파크라는 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뭐예요? 그래서 이게 AI 에이전트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플래시는 LLM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스파크가 에이전트. 너무 헷갈린다. 예. 이거 따라가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비서인 거죠. 그래서 얘가 스파크. 저 제미나이 플래시를 잘 돌려서 이 스파크가 저한테 비서 역할을 알려주는 해주는 거예요? 거예요. 뭐 일정 정리해주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과거엔 이제 오픈클로처럼 다른 업체들이 막 이제 그 개발자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오픈 소스로 공개했잖아요. 네. 이제는 이런 기업들이 하는 거죠. 그거를 스파크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AI 울트라 써야만 쓸 수 있대요. 저거 좀 높은 거 아니에요? 기본 아니잖아요. 근데 대신에 최고 등급 요금제는 조금 인하를 시켰어요. 어. 그래서 좀 더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아지 그림 있는 게 그만큼 내 옆에 계속 있다 뭐 이런 글이 30만 원 정도 네. 월에.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미나이 스파크를 구독해 보시면 이제 다음 달부터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앤드로이드 헤일로 이건 또 뭔지 하고 봤더니 AI 에이전트가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시각화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각화해서 AI 에이전트를 본인들은 여러분들 앞에 더 가까이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자들만 쓰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더 대중화를 시키겠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제미나이 옴니는 영상 만드는 거. 저건 풀이에요? 이게 영상인데 제가 영상 캡처하기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이런 것들로 계속 돌아가는 뭔가 비디오를 시작으로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을 향한 뭐가 거랍니다. 많다. 뭐 영상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옴니? 구글 제미나이 옴니. 그리고 독스라이브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음성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대요. 구글 독스 있잖아요. 우리 문서로 이렇게 네네. 서로 공유하면서 쓰는 네네. 거. 근데 음성으로 이거 하게 해주는. 뭐 말하면은 타이핑하지 않아도 그걸 써준다고요? 그렇죠. 오, 편하긴 하겠네요. 근데 그거를 이거를 운용하려면 말을 듣는 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디오 글래스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와비파커라는 기업과 함께 협업해서 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삼성이랑 같이 삼성. 한다. 예, 여기 삼성이 붙어 있고 젠몬, 젠틀몬스터랑 같이 한다. 근데 와비파코의 주가는 급락했어요. 왜요? 왜 급락해요? 그 전에 좀 올라온 것 때문에 급락을 했나 봐요. 아니 뭐 얼마나 올라왔다고. 네. 이게 항상 뭐 큰일 있다,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다 이러면은 꼭 이제 끝맛이 좀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젠몬도 우리나라 기업이고 삼성도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아, 젠몬도 우리나라 거예요? 젠틀몬스터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오. 그렇게 그건 알고 있는데? 패션이시니까 더 잘하시지 않나요? 잠깐만요. 갑자기 우리 명성님이 저보다 훨씬 어린데 젠몬이 우리나라 거인지 모른다.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젠틀몬스터 그 회사 사옥이 성수동에 엄청 크게 엄청 있잖아요.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주도에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뭐. 예. 예, 제가 혹시 이제 작아지니까 다시 검색하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말 다양한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출시가 된다라는 건데 또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뭐 또 있는 게 C2PA 검증 기능. 이건 또 뭐야? 국산 브랜드 맞대요. 네, 국산 브랜드. 그렇죠, 맞대요. 그렇죠. 아, 제가 항상 작아지네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어디 건지 꼭 알아야 되나요, 젠몬이? 근데 아니 저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탕탕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C2PA 검증. 저는 뭐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고 여기 네. 나오는 카카오가 우리나라 기업인 것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또 있어요? 네, 이게 AI 기반 콘텐츠 검증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AI로 만든 건지 실사인지 검증하는 거를 기능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픈 AI, 엔비디아, 카카오, 그다음에 11랩스 뭐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들어있는 게 신기하죠?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언급이 돼가지고 오랜만에 좀 카카오 주가가 조금 오늘 가려나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서 투자 소식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블랙스톤이 TPU 기반에서 AI 인프라 5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조금 가장 좀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뉴스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GPU를 깔고 거기에 TPU가 좀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블랙스톤이 이제 TPU만 갖고 인프라를 한번 구축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간밤에 코어이브, 네비우스 같은 엔비디아 GPU로 인프라 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일 또 젠슨 왕에게 아마 질문이 들어갈 겁니다. 네. TPU 같은 ASIC 칩의 경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마침 또 이날 이게 나와서 그러게요. 내일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네. 테슬라는 왜 자꾸 하락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시장에서 되게 재밌게도 스페이스X IPO로 찾더라고요. 6월 12일 정도에 예상돼 있는 IPO를 원인으로. 왜요? 네, 사실 테슬라의 주가가 뭐 전기차 많이 팔았냐 적게 팔았냐 이게 아니라 로봇 언제 나오니 뭐 자율주행 언제 나오니 이런 거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믿냐 안 믿냐의 차이죠.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스페이스X.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아, 이거 또 예. 섭섭하네. 뭐 물론 금리도 비싸니까, 이 PER도 비싸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머스크가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스페이스X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좀 빠진다.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왜냐하면 테슬라의 주가가 일론 머스크를 믿고 가는 건데 지금 신경이 그쪽에 다 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럴만 하죠. 지금 저 같아도 스페이스X만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상 최대 이 IPO를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거의 모든 신경이 여기에 곤두서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일론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돈 많은 기관이나 VC들이 다 스페이스X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애초에 편하게 생각할 거면 그냥 스페이스X 상장 때까지는 시장이 가기 어렵다. 그 김승호 회장님도 엄청 투자하셨더라고요. 네. 스페이스X에. 그거를 좀 가정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는 뭐 하고 있느냐? 태양광 제조 시설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런 100기가와트 얘기가 또 나왔고요. 네. 그리고 바클레이즈에서는 로봇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거 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거니까 뭐 모멘텀은 여전히 있다라는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정말 수고한 명성님에게 지금 고기가 많이 씻고 있어요. 우리 씻기 전에 빨리 먹어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생각나는 음식들 다양하게 있죠. 저희는 오늘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한번 구워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이 아들한테. 이거는 저희가 소개할 때마다 너무나 인기 많아서 완판되는 그 제품이죠. 2+1으로 준비한 빕스의 스테이크 오늘도 4만 원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구성이요. 고기만 딸랑 드리는 구성이 아니고요. 시즈닝으로 이렇게 쫙 고기 뿌려가지고 구우시면 되고 여기 이제 소스도 드리고요. 고기는 당연히 드리고 그리고 여기 더해서 토마토,
마늘, 양파 등등 요즘 보면 브로콜리까지 이렇게 해서 다 드려요. 그래서 따로 뭐 사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씨 얹어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맛있죠?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가 기분이 저기압이면 어디로 가라고 하죠? 고개 앞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고점의 주식을 사서 오늘 기분이 우울하다 이럴 때 보통 이제 워런 버핏은 치즈버거 먹으면서 돈을 아낀다라고 하는데 아끼면 뭐예요? 다 이제 먹고 죽은 계신 때깔도 좋다. 그리고 이게 오늘 반도체 4만 올라서 원밖에 안 해요. 오늘 반도체 올라서 스테이크 드셔도 먹어도 돼요? 네. 삼겹살 말고 스테이크 괜찮아요? 근데 가격은 뭐 그냥 삼겹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4만 원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요새 이제 의류 제품 소개 많이 해드리는데 저는 오늘 이제 하늘 색깔 컬러로 지금 자켓 안에다가 매칭해서 입었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이 명성님 셔츠 이쁘다고 했는데 뭐 명성님 머리 입혀놔도 예쁘잖아요. 근데 유독 더 예뻐요. 저희는 이제 오늘 약간 지금 구김이 있긴 한데 원래 이런 제품은 아니고요. 여러분 다려서 입으세요. 요거 저희가 오늘 셋업으로 준비했어요. 셋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바지도 셔츠랑 있네. 저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바지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이 반바지는 골프 치실 때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가 밴딩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꽤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서 여름에 골프 치실 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요거 폴로클럽의 셋업을 셔츠 2개에다가 하나만 드리는 거 아니고요. 셔츠 2개에다가 바지까지 쇼츠까지 함께 드리는 그 구성으로 39,800원입니다. 기능성 셔츠 2종 그리고 반바지 상하이 셋업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저 세 가지에 39,800원이다. 오늘은 4만 원 전후에서 저희가 모든 걸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도 4만 원대 그리고 셔츠 2가지와 바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도 4만 원에서 200원 뺀 금액 39,800원에 구성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쇼핑도 하시고 고기도 드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삼프로아뜰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프로아뜰과 함께 하시려면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우리 명성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는 우리 김효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